안녕하세요. 친절한 전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학생 여러분이 주석 페이퍼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내용과 주석 페이퍼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 형식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주석과제의 출발은 좋은 주석을 고르는 것인데요. 주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키를 걸어둘 테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부 시절부터 MDB와 석박사 과정까지 다 수료를 했지만 주석과제를 하는 게 참으로 힘이 듭니다. 교수님이 일일이 제 페이퍼를 보시고 과외하듯이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기도 하고요. 또 교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내가 반복적으로 페이퍼를 작성해 보지 않는 이상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석하면 머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주석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 주석 방법론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봤지만 내가 논문을 써보면서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그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석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학부생이나 타 학과 학생이면서 성서 과목을 수강하는 분들이라면 주석 방법론까지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방법론은 논문을 쓸 때 자신이 가진 논지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시간을 쏟거나 고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석 과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수님마다 원하는 과제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고자 하는 본문을 정해야 합니다. 본문은 교수님이 수업 계획서에 명시하여서 보통 학기 초에 수업 진도에 따라서 교수님이 정해주시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부분을 자원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처럼 절까지 구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마태복음 5장 전체 아니면 5, 6장처럼 수업 진도에 따라 한두 장씩 많은 분량을 개인 과제나 조별 과제로 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석 페이퍼를 작성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각 절을 일일이 주석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주석해야 할 본문이라면 한 절씩 또는 두세 절씩 묶어서 주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주석해야 하거나 본문의 절수가 많은 경우에는 문단으로 묶어서 주석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절씩 주석해 나가다 보면 분량도 많아지고 힘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뒤로 가면서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 전체를 해야 한다면 한 절씩 하기보다는 말씀의 문맥에 따라 단락으로 묶어서 주석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인 주제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주석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절 단위로 주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될 텐데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 주의하는 것도 주석 페이퍼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이라면 거기에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건데요. 산상수훈이라던가 예수님과 율법 이런 식으로 관련 주제들을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두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의 절별 주석은 그냥 관련 주석집을 보면서 큰 고민 없이 평이하게 주석해 나갈 수 있다는 편리함과 자료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치지 않고 본문에 성실하게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문과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에 몰두하지 않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석하면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신학적 주제가 잘 나타나 있는 주석집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 페이퍼를 작성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주석 페이퍼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주석 페이퍼의 형식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석 페이퍼의 분량입니다. 페이퍼는 폰트 10을 기준으로 보통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페이지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페이지를 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볼 때 많이 쓴다고 해서 교수님이 보너스 점수를 주거나 좋은 주석 페이퍼라고 평가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형식에 맞게 내용 구성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페이퍼를 평가해 주십니다.
너무 짧게 작성해 가는 것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교수님이 원하시는 페이지 분량 이상을 채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석 페이퍼의 첫인상입니다. 일단 페이퍼가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옷을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면서 호감이 가지만 씻지도 않고 대충 나온 사람에게는 호감은커녕 불쾌감이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석의 내용 못지않게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석박사 논문 심사를 할 때도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페이퍼의 문단 구성이나 오타, 각주 등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한 후에 내용을 보십니다. 페이퍼의 기본이 중요하다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꼭 기억하셔서 기본에 충실하게 페이퍼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석 페이퍼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형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퍼 상단에는 학번, 이름, 수강명, 교수님의 이름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표로 만들어서 넣거나 표지를 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차를 넣는 게 좋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도 좋고요. 페이지를 따로 추가해도 됩니다. 목차를 작성했다면 옆에 해당 페이지를 숫자로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석 작성에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이 들어가야 합니다. 서론에는 본문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작성하는데요. 그렇다고 대충 쓰면 안 되시고요.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나 논지, 그러니까 이 주석 페이퍼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론은 주석 페이퍼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론에서는 위치와 구조 분석, 그리고 주석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해당 본문에 대한 분석과 나아가 전체 성경 혹은 앞부분에 나오는 장들과 해당 본문이 어떤 위치에 해당하는지 분석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주석이라면 5장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고 앞서 나오는 1장부터 4장과의 관계 속에서 5장이 어떤 의미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조 분석에서는 많은 분량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와 구조 분석을 했으면 이제 본문 주석을 해나가면 됩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한두 절씩 또는 문단별로 주석하거나 신학적 주제로 할 경우 주제별로 다루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석을 쓰는 것과 설교문을 쓰는 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설교문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은혜를 주기 위해 쓰는 글이고요. 주석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학문적으로 써야 하는 글입니다. 이것을 많이 혼동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쓰는 것은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만 주석은 학문적인 글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쓰셔야 합니다. 주석집을 보다 보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비평가의 말도 안 되는 글이 보이면 믿음의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을 주의하셔서 은혜를 받은 내용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받은 은혜를 쓰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본론과 결론 사이에 신학적 메시지 또는 적용 부분을 타이틀로 하여서 본문 주석을 통해 도출한 메시지나 교훈, 적용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인 표현으로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본론을 다 작성했으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작성합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언급하여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다 쓴 다음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 참고 문헌을 작성합니다. 참고 문헌은 타이틀 앞에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참고 문헌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저자와 이름 순으로 쭉 나열하면 됩니다. 참고 문헌과 각주 표기의 양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작성법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자료를 보면서 형식에 맞게 잘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용한 책들에 대한 각주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하는데요. 각주는 학교마다 사용하는 양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잘 모를 때는 일단 내가 쓴 페이퍼에 사용하는 각주의 형식을 통일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각주와 참고문헌을 교수님들이 정말 많이 보십니다. 저도 책이나 소논문을 선택할 때 참고문헌부터 보거든요. 이것은 모든 교수님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참고문헌입니다.
주석 페이퍼의 질은 우선적으로 자료의 질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좋은 주석 페이퍼의 첫걸음은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좋은 주석집이나 논문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었어도 양질의 좋은 주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석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주석 페이퍼 작성 요령을 알려드렸는데요. 주석 과제로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서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샬롬!